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고 중앙부처가 지방공공기관의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사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곳이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02건은 문책 요구, 24건은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슈 설명 중 좀 특이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특이한 부분이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165개 기관,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65개 기관이 무려 5년이나 채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슬픈 현실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비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인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전 근무시킨 후 추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시키는 경우, 너무 유명한 사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취준생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사례일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한두 다리만 건너면 그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저도 듣는 게 있잖아요. 스터디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친구의 친구 얘기만 들어도 벌써 모 기업에 계약직으로 1년 다니고 정규직 되는 조건으로 암암리에, 그런 사례들 들을 때마다 착잡하죠. 다들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실상은 다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암암리에 묵인 데는 지능적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정규직 채용 안 하고 일부러 계약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계약직에서 정규직화 시키는 거. 참 더 큰 문제는 그 2년 동안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참 더 걱정입니다. 네.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줘야 되니까 어떨까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아마 그 충격, 그 박탈감, 그 위화감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은 사전 내정자를 포함시켜 새로 청탁받은 특정인을 모두 채용하는 경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민원인이 2명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뭐 다들 다 조카도 있고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사장이 있고 또 심사위원이 또 있는데 사장이 뽑고 싶은 사람도 따로 있고 뭐 심사위원이 또 뽑고 싶은 사람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심사위원 이해관계자를 하나 뽑아주고 사장이 심사위원한테 내 사람들 하나 뽑아달라. 그럼 결과적으로 1+1 채용인 건가요? 1+1인 거죠. 요즘 뭐 편의점에서만 쓰는 건데 1+1으로 이제 2명을 뽑아주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뽑아주는 대가로 내 사람도 뽑아달라. 이건 저한테 살짝 생소한데 친구들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긴데 너무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만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 번째 보면은 특정인을 선발하고자 1위 득점자의 평가 점수를 직계표에 낮게 기재하고, 그래서 이제 불합격 처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하는 경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유라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 3번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인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서 봤던 것 중에 특정인 점수를 조작해서 붙을에 떨어질에 붙고,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는 제가 참 듣기에 참 민망한 게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면 1위가 2등이 되고 2등이 1등이 돼서 1등 될 사람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해악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대로 내가 1등을 했는데 떨어져? 이 사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만이 생길 거고, 또 2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1등이 된 사람은 속으로 이 나라 원래 이런 나라구나,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것이고, 또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또 얘기하고 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산에 계신 분들 멘탈 떨어지고요. 또 그 주위에 계신 친구분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네. 네. 가장 큰 해악이 3번인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정권도 몰라겠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더러운 사례입니다 이게. 근데 3번이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예, 가장 흔한데 가장 더러운 사례가 3번이죠. 네. 그러니까 4번 모집 공고 때부터 인원, 절차 및 배정 방식을 명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뽑는 경우.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거네요. 예. 뽑을 사람 없으면 안 뽑고, 마음에 들면 뽑고, 얼굴이 예뻐서 뽑고, 말 잘해서 뽑고, 뭐 물론 장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관적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때도 어렵고 떨어져도 납득이 안 가고. 좀 아이러니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라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긴 하거든요. 이제 얘가 된 게 지금 지방 공공기관이니까 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지방 공공기관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너무 지금 너무 사례가 많아서 순간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 이야기를 하는지 잊고 있었어요. 예, 지방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나 우리가 어저께 했던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뭐 지금 뭐 만연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방 공공기관은 더 한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데 공기업에서는 상당히 좀 명확하게 절차나 인원, 그 배점 방식을 얘기해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왜 떨어졌는지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떨어졌고 전화를 해서 이제 왜 떨어진 것도 얘기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왜 붙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나라는 떨어진 것조차 얘기 안 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4번도 제가 봤을 때는 주팀장이 이제 익숙하지 않다 하는데 저는 4번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사실 5번째가 마지막은 아닌데 네. 우리가 뽑은 마지막 100개도 넘을 거예요. 예, 5번째가 이제 선발 인원을 변경해 특정 배수, 즉 예를 들면 15배수로 정한 거를 나중에 20배수, 30배수 등으로 배수를 늘려서 탈락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경우. 이거 저 들은 사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교사 얘긴데요. 보통 사립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넘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학교에 실제로 계셨던 계약직 분이 그 학교에서 낸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그분은 학교에 있으니까 자기 점수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1등이었는데 원래 5배수로 뽑는 거였거든요. 그럼 5명을 뽑아야 되는데 7명이 면접 때 뽑혔대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7등이 붙었다는데 그 분은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5번은 상당히 다양한 사례가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되게 뽑고 싶은 사람이 더 있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좀 뭔가 아쉽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대한민국 되게 좋은 나라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보다 30배를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청탁이 들어온 경우. 갑자기 뭐 중간에 뭐 최순실 같은 분들이 전화해서 야, 안 만들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티가 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성세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사실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말이죠. 남이 모르게 할 일은 하질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일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5번 사례 같은 경우가 좀 간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채용 인원을 늘렸을 때 구실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전형자에게 기회를 좀 더 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용을 더 늘리고 사실은 중간에 청탁이 들어온 내정자를 뽑게 되면 그거야말로 치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면접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친구들까지 면접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강남에서 몇백만 원씩 주고 면접 받는 분들 불쌍해요. 예, 다 내정돼 있으면 어떡해요? 저희한테 무료 면접 받으세요. 내정자까진 저희가 못하지만 면접은 도와드릴게요. 내정자는 사양입니다. 예, 그러면 취준생 반응을 한번 볼까요? 수년간 공부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도 지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감이네요. 그리고 또
사후 약방문식 대응보다 앞으로 이런 채용 비리는 어떻게 뿌리 뽑을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요. 과연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원인 분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인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방 공공기관이 지도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답니다. 근데 그 지자체에 대한 중앙의 감독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건 아까 5년 동안 채용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럼 뽑아놓고 감독을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채용 비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기관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해서 다 제대로 들어온 사람밖에 못 봤나 봐요. 아무튼 그동안은 정말 지방 공공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원인 분석으로 보면 필기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아 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더 많았답니다. 저희 지금 지방 공공기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벤처 이런 데 아니죠? 네, 벤처 스타트업 아니고요. 명확하게 지방 공공기관, 준 공무원들, 거의 공무원까지는 아니죠. 준 공무원분들,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나라의 세금을 주고 뽑는 분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주고 뽑는 분들인데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추가로 정부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 두 번째로 지방공공기관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화하겠다. 어떠세요? 정부 대책 참 추상적이네요. 공기업, 대기업 채용비리 문제에 이어 이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우리 청년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을까요? 청년이 행복한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2017년 12월 마지막 금요일 오늘의 틱톡이었습니다.